국제결혼 멋있지만 막막하긴 하죠. 이 인터넷에 떠도는 말 대부분은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 현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상황 국가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국제결혼은 다 돈을 보고 한다. 이 국제결혼의 동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을 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결혼 전에 합의가 되면은 싸움의 7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재정 합의를 하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데 공동비가 있고요. 뭐 집값이나 식비나 통신, 그리고 개인비, 각자의 용돈이 있겠고 저축이나 이 비상금, 그러니까 계좌를 이제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송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가족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식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 비율을 분담하는 건데 50대 50으로 뭐 나누거나 70대 30으로 나누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각각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는 각자 알아서 사용하는 거.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갈등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급전으로 요구를 하거나 직업이나 소득 설명이 계속 자주 바뀌거나 대리 서류로 금융 처리를 요청하거나 내역 공개에 대해 일관되게 소극적이다.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거라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 결혼은 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고, 이 신뢰는 아무래도 이 기록에서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어가 안 되면 100% 깨진다. 이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소통 구조예요. 실전에 먹히는 이 3단계의 룰이 있는데, 소통의 3단계 룰은 일단은 키워드 룰이 있는데 뭐 미안해, 고마워, 잠깐 쉬자, 이거를 서로 모국어랑 공용어로 3개만 먼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타임아웃인데 감정적으로 좀 과열이 됐을 때 대화를 중지하는 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면은 갈등이 확 줄어든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SFR이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뭐뭐 해서 나는 뭐뭐뭐 했어. 그래서 뭐뭐뭐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을 상대방 언어로 배워두면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문장을 공유해서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큰 방법이 되고 관계를 지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무조건 반대한다.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일단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대부분 부모님들의 반대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과의 계획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 형태나 재정 합의, 뭐 서류나 언어 계획 이런 거를 보여주고, 또 직업이나 비자 상태, 또 저축이나 이런 목표, 가족 방문 일정, 또 자녀 교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비하겠다. 이런 거를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상견례 팁이 있는데, 상견례 할 때 서로 간의 문화, 금기 1개씩은 사전에 공유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선물은 이제 실용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것들 1개, 종교나 정치, 과거 연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안 되고, 통역을 해주는 사람도 1명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 비용은 사전에 내가 낸다거나 상대방이 낸다거나 분담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결혼을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님 간의 이런 설득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은 생각보다 쉽다고 하네요. 결국 돈은 투명성이고 기록을 해야 되고, 언어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부모님은 계획과 로드맵을 보여준다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은 문제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